자, 새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요? 3R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 특정 언론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제시를 했는데, 뭐 다른 언론사 기사도 제가 봤는데 특히 이쪽 내용이 좀 더 공감 가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줄이고 뭐 갈아타고 재구축하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영어 글자 R을 이렇게 붙여서 3R이다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주간동화에 나온 기사입니다. 12월 7일자 나온 건데 제가 이거 좀 유튜브에서 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아껴놨어요. 그래서 주간동화는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좀 계기가 돼가지고 담당자분하고도 좀 알게 됐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그 신동아에서도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2026년 주택시장 전망을 놓고 하락론과 상승론이 맞서고 있다. 하락론은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원인으로 꼽고 상승론은 공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본다. 굳이 저한테 둘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승론입니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 정책 방향이다. 고가 주택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와 투자 수요 차단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 억제책의 대표적인 게 대출하고 이제 세금입니다. 대출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세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6년도에는 세금 규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보유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 확대가 주택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부동산 세금 부담 확대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전망하는 겁니다. 자, 주목할 시장 상황이 주택 공급 강소인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6년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이 11만 1,700채로 25년 16만 1,300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공급은 죽은 거 안 했는데 이게 공급이라는 게 수요 대비 공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 그럼 수도권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인구수가 2천만이 좀 넘죠. 그러면 2천만. 여기에 대한 적정 수요가 과연 뭐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저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0.5% 그냥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10만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1만 1,000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막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인기 있는 지역 수요가 더 몰리고 있다는 거고, 이 11만 1,700 이 공급이 수도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21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결과인데, 특히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급감한 상황이다. 지역별 집값 격차 심화도 계속될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7, 80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학력고사, 입시 점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분위기가 더 심해질 것 같으면 역전돼가지고 다시 지방이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현재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하고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된다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는 당위적인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되게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그건 당위적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과거처럼 무슨 노예제도가 있고 신분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계층의 사자리 그런 건 있잖아요. 지금 냉정히 말해서. 그래서 빨리 그거를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문자입니다. ESTJ, T에 T. 자,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이거예요. 투자 시장에서 위기와 변화 이면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자산을 좀 줄이고 리듀스. 이래서 이제 R이 나오는 거구나.
시장 흐름에 맞게 갈아타며 리로케이트 발음이 안 되네. 자, 자산을 재구축, 리빌드 이런 3R 전략을 필자가 제안하는 이유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필자 누구였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출처는 밝혀드려야 되잖아. 아,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 제작소 주식회사 오지랖 대표님이시네요.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사실 이렇게 기사를 다 보면 안 돼요. 이게 좀 저작권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부만 좀 봐야 되는데 문제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듀스 줄여라.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산 점검.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가 됐다. 특히 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세금 부담이 진짜 크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일반과세, 비과세 말고 일반과세 되면은 3억 정도 나가는데 3주택 중과 들어가면 이거 7억 정도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고가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과세 편중도 높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증가도 예상이 된다. 다주택자라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든지 내가 한 2채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중과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묶입니다. 다주택이면.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을 안 하려고 1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가니까 이왕 살 거 하나만 사야 되니까 좋은 거 사는 거고 그래서 강남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괴물을 만든 거예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내 다주택자는 내년 5월 전에 자산을 정리해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투과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투기과열로 묶이면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과거에 대구 수성구, 창원 성산구였나요, 그때? 예외가 있었습니다. 투과로 묶였는데 조정이 아니었어.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양도세 중과를 만약에 맞아서 세금을 이렇게 낸다 그러면 차라리 그 세금 내는 것보다 내가 보유세 내고 버티거나 아니면은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최근에 이제 증여 관련된 질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됐었고, 올해 25년 특히 7월 달이 증여 건수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필요한 거 좀 줄여라. 최대한 주택수는 줄여라. 그래야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그리고 특히 보유세, 종부세 중과 3주택 이상 붙습니다.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는 아무리 내가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 혹은 2주택이면은 종부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리로케이트. 바꾸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와 재개발 등 선별적으로 자산을 재배치해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26년도에도 똘똘한 채 전략이 유효한데 어느 곳을 선택을 할 거냐. 가장 쉬운 팁은 지역별 대장 아파트를 노려라. 근데 대장 아파트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 KB 선도 아파트 50 이걸 좀 참고하라 그랬었잖아요. 저도 이거는 헐헐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 KB 선도 아파트 50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시세총액 상위 1에서 5위로 보면 송파구 헬리오, 파크리오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은 검색창에서 KB 부동산 KB 선도 아파트 50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월간 선도 아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찾아놨어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죠? 한번 볼게요. KB 선도 아파트 50, 25년 11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세 총액이기 때문에 좀 대단지가 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간 보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당 KB 시세 탑 이거는 이쪽 가면 이제 다 강남 쪽 나와요. 압구정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압구정이죠? 이제 평당가로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보다는 한번 선도 아파트 50 이걸로 한번 보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단지 이름만 보겠습니다. 50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헬리오, 파크리오, 잠실, 엘스. 자, 1, 2, 3위가 잠실이죠. 대단지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서울 부동산의 어떤 바로 밑으로 보려면은 잠실에 있는 대단지를 보십시오. 얘네들은 거래가 워낙 잘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아파트를 사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가격을 낮추면 팔리거든. 자, 계속 갑니다. 헬리오, 파크리오, 엘스, 반포, 자이, 원베일리, 리센츠, 올림픽 선수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재건축만 잘 되면은 끝내줄 거고 지금도 뭐 살기 너무 좋죠.
음마, 그리고 현대, 신현대, 잠실주공 5단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5단지. 미안합니다. 좀 잠실 중심적으로 좀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미안해. 어쩔 수 없어요. 잠실을 내가 좋아하니까. 자, 레미안 퍼스티지. 제가 반포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원베일리, 아리팍, 뭐, 반딧불 다 좋아요. 한강뷰 쫙 보이고, 새 거고. 그런데 위치나 입지로만 보면 저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렉슬,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얘도 좀 요즘에 잘 가고 있죠. 한보 미도, 트리지움, 현대 677차, 고덕 그라시움, 고덕의 대장이죠. 그렇죠? 이런 거 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팔려요. 자, 서초 삼풍, 그리고 아리팍,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현대 1, 2차, 고덕 아르테온, 마레프, 워낙 유명한 아파트죠. 한신 2차, 타워 팰리스 1차, 레미안 블레스티지, DH자이 개포, 고래힐. 고덕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라시움, 아르테온, 고래힐. 딱 좋아요. 아선. 아선 너무 좋죠. GBC, 그리고 잠실 마이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선이 비싸죠. 아선을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좀 아쉽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우성 1, 2, 3차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목동 14단지. 목동이 나오죠. 레데펠, 장미. 잠실주공 5단지가 간다면 그 다음은 이제 장미죠. 목동 7단지, 신동아,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슈르. 드디어 과천 나왔습니다. 경기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이것도 좋죠. 산성역 포레스티아.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20평대로 가면. 이런 녀석들도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천 나왔고, 구성남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당 나오죠. 정자동에 있는 파크뷰. 한신 4차, 신반포 한신 4차. DMC 파크뷰 자이.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죠. 아파트들이. 아까 말한 우성 1, 2, 3차 나왔습니다. 목동 5단지. 서쪽에서는 다 목동이죠, 대부분. 이제 요 녀석만 좀 나오고, DMC 나오고. 한가람, 이촌동. 자, 그리고 다시 경기도 나옵니다. 광교, 중 S클래스. 좋은 아파트입니다. 13단지, 그리고 서초 그랑자이, 여의도 시범, 목동 9단지,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 대치동에 있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0개 아파트 혹은 얘랑 좀 비슷한 급으로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보셨던 KB 선도 아파트 50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늘리지 마세요, 주택수를. 왜냐면 3주택부터 취득세 8%, 12% 내면서 하면은 수익률이 너무 많이 깎이고 괜히 세금으로 쓸데없이 돈이 나갈 수 있고요. 뭐 사회적 인식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굳이 그렇게 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아파트를 하나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KB 선도 아파트 50 잘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나 여기 내가 전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가 왜 아니면 혹은 내가 어딘지는 아는데 왜 여기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번 임장을 가세요. 가서 무슨 쓸데없이 겉에만 쓱 한번 훑어보고 뭐 하루에 2만 보, 3만 보 그렇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 단지를 가서 하루에 한두 군데만 가세요. 꼭 어딜 가냐면 커피숍이나 맛집을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도 하시고 내가 여기 단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세요. 그럼 느낌이 이제 되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뭐 다 달라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갑자기 삘이 딱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걸 믿으세요, 그냥. 부동산은 물론 데이터도 기본적인 걸 보고 해야 되지만 본인의 어떤 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그 감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의 감이 훨씬 좋습니다. 와이프 말하는 거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제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갑자기 흥분했네. 진짜 미안해요,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 어떤 남자들이 제일 부동산에서 어려움냐면 갑자기 엑셀을 딱 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세계 경제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 볼게요. 자, 지방 아파트 시장은 어떨까? 아까 우리 지방 아파트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죠. 11월 셋째 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99주 만에 0.02% 올라서 상승 전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전환해가지고 꼭지를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냐 계속 갈 거냐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지방 아파트에서도 변화 조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수요층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투자자들이 여기 안 간다니까요. 옛날에는 갔어요. 가서 재미도 좀 보고 그랬는데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방금 보시면은 아니 이런 부동산 뭐 지방 아파트 시장의 어떤 심리가 돌아서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이 KB 부동산에 KB 부동산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보면 여기 KB 통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KB 통계 보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25년 12월 8일 주간 시계열. 이게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엑셀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엑셀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엑셀 해도 돼.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시라고 다운 미리 받아놨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밑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요약, 매매 증감, 전세 증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요약, 매매 증감, 전세 증감 이 세 개만 보세요. 세 개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약을 보시면 12월 8일 기준으로 25년 12월 8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 1주 단위입니다. 1주 단위. 자, 1위가 어딥니까? 성남 분당구 0.48, 동대무 0.4, 경기도 하남 0.39, 성남 수종구 0.38. 아유, 성남 잘 가네. 그죠? 용산 0.37. 그리고 이제 10위가 동작 0.28인데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냥 0.3이 넘어가면 아, 여기는 가봐야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수도권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다 서울 살려고 하지. 엄청 이게 얼마나 편중된 거를 됐는지 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일주일 단위고요. 전년 말 대비 1년 지나고 나서 상승률로 보면은 1위가 송파입니다. 잠실 있는 송파. 무려 23%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물론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그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항상 반대로 튀고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 보겠습니다. 1위 송파, 2위 성동구, 강남, 과천, 그 다음에 광진, 양천, 강동, 서초, 마포. 제가 왜 이렇게 찍은지 아시겠죠? 10개에서 무려 8개가 서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까 레미안 슈르 있었잖아요. 슈르가 있는 과천. 과천이 진짜 많이 올랐죠. 아, 또 우리 친구 생각나네. 그때 22년 말, 23년 초 그때 레미안 슈르 아니면은 그때 에코팰리스였는데, 아우, 진짜. 그 다음 분당. 분당이 가면 그 밑에 수지는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좀 보시는 거고요. 좀 안타깝지만 하락된 걸 볼까요? 안성부터 청주, 대전, 고양, 아산, 익산, 경산, 평택, 동두천, 부산, 기장. 1년 단위로 보면 거제 마이너스 6%. 평택, 이천, 동두천, 부산, 영도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안성, 익산, 포항, 북구. 자, 이게 이제 매매 가격이고요. 이제 전세 가격.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보면은 세종 0.9. 와, 어마어마한데? 성남 수종구, 수원 영통구, 안양 만안구. 이거 어떡할까, 여기? 울산 동구, 경기도 광주, 성남 중호구, 부산 동구, 하남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치가 0.3이네. 1년 단위로 볼까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보면은 과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매매 가격,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란 말이지. 전세 가격? 근데 아까 매매 가격에서도 과천이 4위였잖아요. 근데 1년 단위로 보면은 과천 전세가는 1위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진짜 잘 가요. 밑에서 전세가가 딱 받쳐주면서 매매가가 쫙 가거든. 과천에 주택은 없고 다른 게 있어. 자, 하남, 강동, 구리, 송파, 성남 수종구, 울산 남구, 울산 나쁘지 않다니까. 용산구, 안양시 동안구, 세종. 와, 세종은 그래도 좀 전세 좀 올랐네. 제가 엄청 낮거든요. 제가 세종 전세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한 번쯤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인데 0.3이 넘어간다. 요 데이터가. 특히 매매가가. 꼭 가보셔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뜨겁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매매 증감이라고 있어요. 매매 증감. 두 번째 탭을 열면 매매 증감. 이게 아주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강북 14개 하고 쭉
가고 강남 11개, 서울이 25개 구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6대 광역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거의 서울 여기 지역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 거 이제 25년 12월 8일 거가 있잖아요. 주 단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빨간색이 뭐겠어요?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매매 증감. 딱 보세요. 지금 여기 위에가 25년 4월 7일이거든요. 25년 4월 7일부터 12월까지 그냥 다 빨개, 서울은. 그냥 이렇게. 다 빨개요, 다 빨개. 서울 부동산 시장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그 중에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볼까요? 자, 강남 3구, 용산. 여기 강남, 이게 강남이에요, 이게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거를 시계열로 볼 수 있어. 쭉 가. 그럼 여기 24년, 작년 요맘때 좀 조용해. 24년 또 올랐어. 7월달, 8월달. 그 다음에 좀 파란색이 나오면 떨어지는 거죠. 23년, 요때 아주, 우리 많이 힘들었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요때. 퍼렇잖아. 그래서 이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매수할 때. 그리고 그 전에 21년도,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약간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21년도 지금 1월부터 1월까지거든요. 약간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빨간색 정도가. 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빨간색 정도입니다. 서울 25개고. 이걸 제가 쭈루룩 해서 현재 이재명 정부 걸 보여드릴게요. 더 빨가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뭐 게임 끝났죠, 뭐. 이해되죠? 그 밑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부산입니다. 계속 퍼렇다가 이제 겨우 약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현장하고 요 데이터하고 좀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현장 가면 조금 더 뜨거울 거고요. 대구는 아직은 좀 그렇죠. 인천 그냥 하얘, 아무것도 없어. 광주 이거 어떡할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대전 파란색이 좀 더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울산 조금 빨갛지. 5대 광역시, 그래서 이제 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 도대체 이 빨간 건 어딘가요? 예상하셨겠지만 성남시입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는 어딘가요? 안양, 평촌이는 안양입니다. 여기는요, 부천. 여기 부천인데, 광명이다, 광명. 죄송해요. 광명. 그리고 그 옆에 파란 거는 평택이야. 평택. 나 삼성전자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 말고. 어쨌든 이러고 있고요. 과천. 아름답습니다. 수지. 분당에 가면 수지는 간다. 하남. 하남. 그 외에 팔았습니다. 자, 강원도입니다.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남도입니다. 전북. 유일하게 빨간색 뭐야? 전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전라남도. 없어요. 경상북도. 안동. 우리가 안동을 가야 되나 지금. 그래서 경남. 조금 있죠? 창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증감 일주일에 한 번만 투자하십시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집값 이거를 좀 분위기를 앉은 자리에서 알 수가 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R이에요. 두 번째 R, 리로케이트. 수도권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인데, 투기과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는 매입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희소한 데다 가격도 크게 올랐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재개발 지역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 그리고 관할 지자체, 구청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제일 위험한 게 그냥 부동산에서 된다고 했어요 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다 모든 부동산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냥 사놔 10년 놔두면 애 나중에 커지면 뭐 잘 될 거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입길이 좁아지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이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좀 제가 막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좀 조심하자.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쓰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된다. 오피스텔은 합법적으로 취득세, 보유세를 다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는 그냥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안 해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보유세는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냥
취득세는 4.6이니까 취득세 내시면 되고 어차피 중과 안 들어가요. 보유세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업무용 재산은 나온 거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지자체 가서 확인했다, 지자체 그 관할 구청에다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땡땡 오피스텔 몇 동 몇 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업무용 재산세인가요? 주거용 재산세인가요? 업무용 재산세입니다. 그럼 그거 사시면 돼요. 그럼 종부세에서 그냥 상가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과거에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R입니다. 리빌드, 포트폴리오 재구축해라. 그래서 현재 아파트 투자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도 재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7, 80%는 입시 좋은 걸로 하고 20, 30%는 현금화하기 쉬우면서 수익 가치가 높은 것. 이분께서는 서울 도심 중대형 오피스텔의 매력을 말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월세 세팅용이다 그러시면 해볼 만한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똘똘한 거 하나가 일단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아까 말한 KBI 선도 아파트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거기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익형이라든지 아직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건데 나는 뭐 조만간 곧 은퇴를 할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갈아타게 해야 될 수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아까 50 KB 선도 5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그래도 적당한 거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개별적인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저희 연애원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죠? 제가 저희 연애원 멤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주택이 2개가 있었고 오피스텔이 한 4-5개가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한 4,5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 이자 빼고 얼마인가 그랬더니 대출 이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놔가지고 너무 잘한 거죠. 그럼 요 2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 2채를 좋은 놈 하나로 갈아타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2개를 팔고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겠죠.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나를 갈아타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서 취득세 중과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 오피스텔이 다행히도 2020년 8월 11일까지 다 취득한 거였어요. 오래전에 취득해가지고. 취득세에서 다 빠집니다. 양도세는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갈아타면 취득세 중과 없이 갈아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년 전쯤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그걸 실행했다면 이분 최소 5억 이상 벌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빨리 KB 선도 5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여력으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지 좋은 신축 공공분양 아파트를 확보할 길을 노려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청약 관련된 내용이죠. 청약 어떤 자격도 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빨리 될 수 있는 선에서 구축 매입하십시오. 좋은 거 대신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은 나중에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입지를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신축 내가 포기하면은 입지 좋은 데 가야 돼. 평수를 포기하면 입지 좋은 데 가야 돼.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제가 동의하는 바이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갈아타고 재구축해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그 오지랖 그 대표님께 저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이제 KB 부동산 통해서 그 주간 시계열 보는 것도 좀 같이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부터 계속 보던 자료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통계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그냥 딱 엑셀 봐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이트 프로테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시되 너무 분석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분석으로 하면은 그냥 그 자체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히 딱 필요한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세상에 100%라는 건 없다. 그래서 한 60, 70% 내가 봐서 이거 된다. 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